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깐부 남깐부 선생님입니다. 자, 경구쌤의 2020학년도 생활과 윤리 깐부 프로젝트 제1탄 뭐다? 7개 함정을 격파하라. 그 첫 주제가 시민불복종 격파하기입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 그냥 앉아서 있는 그대로 3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문장을 조심하라. 그건 매우 중요해요. 그건 계속해서 적용될 건데 이제 주제별로 격파할 거야. 시민불복종 6월에도 9월에도 오답률 베스트 5에 당당히 들어온 그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민불복종 한번 격파해 봅시다. 자, 한번 갑니다. 자, 시민불복종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먼저 성향을 분석해 볼게요. 출제 경향. 롤스, 소로 계속 나왔지. 롤스와 소로가. 선생님이 그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예전부터. 2017학년도에 시민불복종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들어왔는데, 그죠? 근데 왜 싱어를 안 낼까? 싱어가 나와야 되는데 드디어 그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죠? 6월 모평에. 그럼 뭐야? 올해는 싱어 롤스 낼 거야 라는 거죠. 왜 선생님이 소로를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소로는 200년 전 사람이야. 쉽게 말해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그렇죠? 격차가 너무 커요. 지금 21세기인데 흑인 노예가 있었을 때 미국에 살았던 사상가란 말이야. 흑인 노예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지금 북한보다도 못한 체제야. 북한은 노예 없어. 그치? 북한 체제가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뭐야? 협소하고 그 상대적으로 뭐야? 개방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좀 빈곤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변화할 거라고 믿고. 자, 북한보다도 못했던 200년 전에 미국의 초창기에 뭐예요? 살았던 소로가 오늘날 맞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싱어와 롤스가 응용윤리, 실천윤리, 생활과 윤리에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방점이 옮겨졌겠지. 그래서 작년에 6월 이후로 수능까지 싱어 롤스. 그치? 그 다음에 올해도 6월, 9월에 소로는 사라졌죠? 그렇다고 소로는 안 할 수는 없지. 뭐 어쨌든. 그래서 롤스에다가 싱어. 아주 절묘한 결합이야. 한 쌍에 바퀴벌리네. 왜냐면 해외 원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도 나오죠. 근데 되게 보면 꼭 싱어가 롤스한테 시비 걸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롤스와 싱어는 같은 현대인이지만 아버지 아들뻘이거든. 늘 그런 거야. 젊은 사람들이 기존의 세대를 계승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거는 싫어서가 아니야. 존중하는 거야. 마치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을 계승하고 비판하고. 그치? 이걸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원래 그런 거야. 롤스는 돌아가셨고 싱어는 지금 돌아가시겠지만 10년은 더 살 것 같으니까 지금 80대죠? 롤스는 2002년에 돌아가셨고 90까지 사셨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는 롤스랑 싱어가 중심이 될 거예요. 그 롤스 문제는 계속해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평가원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더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 문제는 텍스트를 뭐라고 봐야 돼? 평가원이 기출문제를 텍스트로 봐야 돼요. 그치? 교과서는 너무 간단하고 주제만 보여준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평가원은 문제를 차근차근히 보여주고 내고 이랬어. 그래서 평가원의 문제를 봐야 되고 2019년도 9월에 롤스에 관한 새로운 시그니처. 왜? 교과서에 없죠. 시그니처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반드시 공부하는 과정에 풀어보는 거죠. 그게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예요? 공유된 정의관이 있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인데, 그치? 공유된 정의관은 상상 속에 한 거야. 상상은 완벽하죠. 하지만 현실에 그 완벽한 존재는 있을 수는 없고 그것과 비슷한 또는 거기에 가장 근사하다는 게 뭐예요? 근사값이지. 원더풀, 와 근사해, 퍼펙트하다는 게 아니야. 상상과 비슷하다는 거야. 그게 근사한 거죠. 그래서 질서정연한 체제는 어떤 걸 말하면 공유된 정의관이 있었고 합의가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그 상상과 유사한 헌법 체계가 있는 거야.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그 헌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들이 있죠. 하위의 법률들. 그지? 근데 그 법률이 뭐라고 했어?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한 거야? 다소 부정의한 법이지만 그걸 통해서 뭐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즉, 건물로 지면 어떻게? 삐뚤빼뚤한 거죠. 창문이 좀 삐뚤빼뚤하고 삐걱삐걱 소리는 내지만 괜찮아 그래도 집을 부술 필요는 없잖아. 다소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는 따라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좀 충격적이지? 뭐야 이거? 그런데 얘기를 하죠. 심각한 부정에 해당될 땐, 즉 그냥 단지 삐걱거리는 게 아니라 계속 틈이 벌어져. 와 신기한 게 아니라 이거 뭐야 무너진다는 얘기잖아. 그때는 그걸 다시 부수고 다시 져야죠. 이게 뭐야? 심각한 부정에 관해서만 불복종이 가능하다. 모든 부정의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때 던져줬단 말이야. 그때도 뭐 사실은 뭐든 하면 조심하라고 하는 게 통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준 거죠. 요거 다 알고 있죠? 그지? 그리고 그 전에 또 얘기했죠. 시민 불복종 해외원조와 마찬가지로 제1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본적 자유 평등. 그 다음에 2의 원칙 중에서도 뭐야? 기회균등의 원칙, 기회 평등이죠. 그러니까 기회 평등과 평등한 자유는 다 뭐야? 기본권에 관한 거야. 차등의 원칙, 이름부터가 다르잖아. 그치?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기회는 평등해. 이게 제일 우선이야. 그 다음에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2의 원칙, 꼬레비 원칙이죠. 차등의 원칙. 여기서도 뭐야? 그건 제한된다 그랬어. 뭐에? 이런 원칙과 기회 평등의 원칙에 국한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야? 차등의 원칙 아니에요. 이 롤스는 완성된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다 평권에 가르쳐줬죠. 롤스가 양심을 부정한 건 아니야. 플러스 알파지. 우리에겐 양심이나 이성이 있지만 그거 완전하지 않아. 이게 현대적 개념이거든. 근대에는 그게 완벽하다고 봤지. 그래서 근대가 망했지. 그래서 근대를 극복하는 탈근대. 현대 와서는 뭐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 개념이 있는 거야. 양심 오케이. 하지만 그건 부족하니까. 뭐가 필요해? 다른 정의의 기준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능에 롤스 싱어 올해도 계속 롤스 싱어만 나오고 있어. 맞죠? 그 수능에도 올해 수능도 뭐야? 롤스 싱어를 잘 공부해 둬야겠네. 그쵸? 뭐 요 정도? 그리고 싱어가 롤스의 공유된 정의관을 비판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걸 아직 보여주진 않았어요. 평가원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읽고 풀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올해는 요거보다는 아직은 요거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한 번 더 낸 다음에 뭐 이걸 내겠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시민 불복종의 기본 개념은 사실은 누구야? 현대적은. 현대 와서 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야? 정리를 해준 거예요. 롤스가. 그치? 자, 시민 불복종에 개긴다는 얘기잖아. 부정에 개겨요. 저거의 근원을 보면 우리 로크의 저항권 그러는데 로크의 저항권은 누구한테 영향받았을까? 서양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록이 발견됐죠? 당시의 계몽사상가들은 동양의 뭐야? 유학사상, 특히 맹자의 민본정치, 왕도정치, 공자의 정명정치, 덕치정치 이걸 연구했다라는 게 다 드러났단 말이야. 그걸 서로 어떻게 번역해서 돌려봤어. 그죠? 그리고 나서 계몽사상이 풍목에 발달했지. 아이러니합니다. 동양에서 시작됐지만 꽃은 어디서 핀 거야? 서양에서 꽃폈지. 원래 인생이 그래요? 돌고 도는 거야? 그럼 동양의 이 민주주의가 다시 어떻게? 서양의 민주주의가 동양으로 돌아왔을 때 동양은 그걸 뭐예요? 가지고 동서양의 융합이 또 되겠지? 그래서 지금 현대 민주정치에 동양의 장점을 흡수시키면 그렇지. 또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겠죠. 원래 인생은 돌고 도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야. 이 롤스가 그 저항권에서 비롯됐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현대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분리시킨 거야. 즉, 체제, 부당한 정치 체제. 당시에는 부당한 정치 체제가 많았지.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시민혁명은 뭐야? 체제를 바꾸는 거야. 체제를 바꾸는 걸 시민불복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혁명입니다. 말 그대로. 그럼 시민불복종은 뭐야? 일단 정의로운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심각한 악법에 대해서 우리는 뭐야? 개선하려는 하나의 정치적
노력입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게 롤스야. 그럼 롤스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시민보복적 정당성 첫 번째 조건, 개인적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공적인 정의, justice, 그걸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치?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자유주의에서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걸 뭐예요? 그건 시민불복종이 아닙니다. 사적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이건 자유주의 운동이에요. 개인적 차원의 것들이죠. 근데 시민불복종 아니고 시민불복종 그거보다 좀 넓은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거는 그래서 롤스가 얘기했지만 싱어는 동의하고요. 소로 역시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 모두가 동의하는 거야. 모두가. 다만 뭐예요? 늘 그렇지만 이 공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특수한 거야? 보편적인 거야? 보편적인 거지? 정의롭다는 건 도덕적인 거야? 부도덕한 거야? 당연히 도덕적이죠. 그러니까 보편적 도덕 원리. 이게 똑같은 말이야. 모든 윤리학자들은 이건 뭐야? 이런 규범을 찾으려고 노력해 온 것이잖아. 그치? 메타 윤리학이 뭐 완벽하게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건 아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이거는 꼭 필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보편적 합의가 중요한 거지. 누구나 그래 맞아 그건 나 인정. 이걸 찾기 위한 노력이 윤리학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네. 맞죠? 자, 우리 모두의 공통점. 다만 이게 그 기준이 다를 뿐이죠. 정의의 기준이. 정의를 추구하는 건 공통점이지만 기준은 늘 다른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의무론이고 칸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계약론, 사회계약론이 있고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벤담, 공리주의 이렇게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의무론의 주자가 칸트 대신 소로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사회계약론이 롤스가 나오는 거야. 롤스도 사회계약론이죠. 다만 롤스와 근대 사회경론자는 좀 다른 게 원초적 상태라는 가상의 공간, 그건 롤스고, 그러면 국가 이전의 어떤 신석기나 뭐 부족 사회, 그걸 가정해서 그 역사 공간을 가정하는 게 자연 상태지.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야. 역사 속에 있는 자연 상태냐, 아니면 상상 속의 원초적 상태냐. 하지만 똑같은 건 뭐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만장일치로 수긍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동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렇죠? 공유된 정의가. 그럼 공리주의는 여기서 누가 나와? 벤담 대신 여기 싱어가 나오죠. 근데 이걸 그대로 교정적 정의에 들어가면 뭐야? 교정적 정의도 비슷하죠, 패턴이.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공적 정의에 기반하는 거예요. 모두의 공통점이잖아. 보복주의를 말하는 대표주자 칸트도 그리고 또 루소도 사적인 보복은 안 되는 거야. 공적으로 집행된다. 국가에 의해서 집행된다. 그게 공적인 거지. 그치? 사적인 보복을 허용하면 그건 난장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적 정의를 위해서 형벌이 필요해. 그게 모두의 공통점이었는데 그 기준은 뭐야? 이렇게 나누잖아요. 칸트가 음으로 나오고요. 계약에 두 명이 나오겠지. 대표주자는 루소. 베카리아는 요거를 다 얘기해서 공유주의 탄생에 기여했지. 그죠? 뭐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제일 많이 쓰이니까 저게 근거로. 그죠? 어쨌든 요것만 다르고 요 자체는 똑같은 거야. 또 이 정의의 기준, 각자의 기준이지만 스스로 도덕적이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을 어기는 거야. 당연하지. 정의를 위해서 법을 어기겠다는 거야. 정의로운 불복종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뀌기 전에 어겼으니까 처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처벌을 각오하고 있다. 이것도 모두의 공통점이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모두의 공통점이. 이거는 세 명 모두의 공통점. 당연한 거지. 기본이에요. 자, 이제는 이제 뭐야? 공통점이 아닌가. 즉, 소로는 다 빠져. 이유는 why?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별다른 이유가 아니야. 시대적 배경이 차이가 커서 그래. 200년 전 조선시대와 대한민국의 차이야. 흑인 노예가 있기 전과 그들이 해방되기 전. 말로 안 됐죠?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을 거쳤잖아. 만약에 그때 북군, 링컨 쪽이 졌으면 그 해방이 더 늦어졌겠지. 그죠?
그 정도로 시대적 다른 거야. 이 격차 때문에 그런 거야. 자, 하나하나 먼저 살펴볼게요. 롤스는 얘기합니다. 시민불복종은 근데 최후의 수단이어야 돼. 즉 합법적 방법이 좌절됐을 때 그때 해야 돼. 즉 이걸 먼저 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야? 상식적이지. 소로는 그때는 합법적인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단 말이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소로는 뭐야? 양심에 따라 즉각적으로 뭐야? 기다릴 필요가 없어. 기다려도 희망 고문이야. 즉각적으로 어겨요. 이걸 강조했죠. 오히려 정의로운 사람이 부당한 체제에서 있을 곳은 오직 감옥밖에 없어요. 그지? 시대가 달랐을 뿐이야. 또 하나, 시민불복종은 반드시 비폭력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현대죠. 당연히 비폭력적이지. 왜? 폭력을 통해 공권력에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없어. 실패하죠. 그 폭력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에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야. 그치? 그래서 당연히 뭐야? 둘 다 동의하는 거지. 근데 소로는 왜?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렇다고 소로가 폭력을 사용해요.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흑인 노예를 탈출시켜주는 과정에 몰래 탈출시켜야 되고 쫓아올 테고 방어를 해야 될 테고 그때는 뭐 총질을 했겠지. 그리고 잡혔을 거야. 걸리면 거의 대부분 잡혔죠. 왜? 무력에서 차이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잡혀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옹호하는 신문 칼럼을 소로가 썼단 말이야. 즉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소소한 폭력을 저질렀지만. 그치? 그러니까 뭘 봐야 돼? 나무를 보는 것보다 숲을 본 거죠.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래. 80년대 보면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가 있기 전이죠. 그때 되면 뭐 데모 같은 거 했어요. 학생들이 주로 했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럼 거기에 가끔 학생들이 돌도 던지고 뭐 심지어 화염병도 던지고 강목도 들고 쇠파이프 들고 막 싸웠는데 국가를 전복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때 시대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학생들이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죽으면 대부분 누가 죽어요? 학생들이 죽었지. 안타깝지. 그치? 그런 역사가 우리도 있었던 거야.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이 폭력을 선동한 거 아니었겠죠?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 또는 알리기 위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과도한 선이라는 게 모호하지. 그 선을 넘으면 폭망하는 거야. 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거든. 결국은 민주사회에서는 뭐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 그래서 비폭력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 거야. 너 진심이니? 너 정의를 위해 저 법과 정책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설득해야 돼. 그러면 너가 저 사람을 까고 싶어도 까면 안 돼. 차라리 뭐야? 맞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그게 더 효과적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략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대 배경이 달라서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뿐이야. 놀라운 건 뭐예요? TMI. 이 소로가 결국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간디가 직접 얘기해요. 그리고 간디는 다시 돌아와서 마틴 루터 킹 목사죠. 1970년대 킹 목사는 또 이 간디의 방법을 쓰죠. 흑인 노예는 해방됐지만 인권에선 차별받고 있었거든? 그 불평등을 뭐야? 극복하기 위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킹 목사는 암살당하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하지만 영원히 남는 거죠. 그리고 이 소로는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아까 얘기했지. 계몽사상들이 유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소로의 책에는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유학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는 칸트처럼 선의지라는 표현보다 동양스러운 양심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 거야. 재밌죠? 근데 TMI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야. 소로가 폭력을 추구한 거 아니야. 저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소로의 내용은 평화사상이죠. 그 평화의 내용들이 전달된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래요. 요건 지울까? 지울게요. 자, 답은 이거니까. 그리고 공개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소로는 시대 배경이 달라. 야, 내일 정오에 노예들 다 모여. 다 탈출하자. 그럼 다 잡히지. 그냥 시대 상황이라니까. 여기까지는 보통 나온 건데요. 자, 선생님이 올해 9월 모평 보기 전에 요 얘기를 했었다.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이걸 쉽게 말하면 성공 가능성은 실패 가능성이라고 똑같은 말이잖아. 고통이면 쾌락, 그게 붙어 있는 말이듯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어떤 전망. 그럼 그건 뭐야? 그 전망이 높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근데 전망이 낮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사람들이 참여할까? 호응하지 않겠죠. 현실적인 사람들이니까. 맞지?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롤스는요, 이 롤스는 교육청에서만 2번 나왔어요. 교육청에서만. 2017년도에 한 번 나왔고 7월 달일 거야, 그때도. 그리고 올해 또 7월 교육청에 2번 나왔어. 교육청에 2번 출제. 제 신문에 근거는 없는데 결국 다른 게 다 틀려서 답이 롤스가 이렇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은 그때 교육청 문제는 푸니까 거의 필수적으로 롤스는 성공 가능성, 롤스는 성공 이렇게 외웠어. 평가원에는 그런 문제를 낸 적이 없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랬지. 야, 기왕 알아두려면 성공 가능성을 따져본다. 이익과 불이익을 따져본다. 결과를 고려한다. 싱어까지 같이 알아둬라. 그건 싱어와 공통점이다. 이랬거든? 근데 그때 당시 싱어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둘 다 좀 별로 의미 없었지만 자, 이제 싱어가 등장했죠? 작년에. 그리고 교육청 문제도 이게 여러 번 취재됐지.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 그랬더니 올해 9월 모평에 이게 딱 나와서 이 말만 바꿨죠. 시민불복종이 초래할 불행한 결과도 고려한다. 특징은 결과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고려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특징이죠. 결과를 보고 그 불행한 결과가 더 높으면, 즉 싱어의 입장에서 뭐예요? 이익보다 이익이 더 클 경우 이거 손해보는 거잖아. 그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오히려 막아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성급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요걸 따져서 뭐야? 사실은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소로는 당연히 안 맞지. 소로는 선비 같은 사람이야. 칸트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살신성이 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결과를 안 봐.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무대뽀지. 오우, 되게 멋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주변 사람은 좀 괴로울 수 있어. 생각해봐요. 칸트 같은 아빠, 칸트 같은 자식이 있으면 가족들은 걱정돼. 그치?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멋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먼 거죠. 그래서 싱어는 뭐예요? 칸트의 의무로 너무 지키기 어려워. 우리 보통 사람은 못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소소하게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그거는 공리주의가 맞아. 그래서 공리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치? 실제로는 두 사람들이 다 존재해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동차가 달려가려면 엑셀. 와,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 와, 그죠? 근데 막 달리면 사고 나잖아. 그러면 행복하기 전에 죽잖아. 불행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멈춰있을 때 강력한 브레이크도 하나 있어야지. 주로 엑셀을 쓰지만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게 더 현명하죠? 이 윤리학자들은 둘 간의 논쟁을 하지만 우리는 응용할 때는 어떻게? 둘을 적절히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우린 둘 다 배우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둘 다 예스인데 소로는 그런 거 안 보거든. 다시 말해볼게. 선생님, 처벌을 각오한 거 그거와 다른 거야. 처벌을 각오한다는 건 그냥 다 그냥 클리어야, 셋 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처벌과 만약에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안 할 수 있니? 중지할 수 있니? 롤스와 싱어는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소로는 노야. 그래서 이건 구분해줘야 돼. 오케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봐야죠.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공통점, 그게 더 우리가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배웠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간단한 정리를 할게.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테니까. 소로의 정의의 개념은 이거죠. 얘는 의무지, 칸트의 계승자라고 보면 돼. 칸트는 대신 어떻게? 양심 대신에 선의지라는 표현인데 그게 그거야. 둘 다 내재된 가치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 그쵸?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요? 이거죠. 양심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다른 말로 법보다 뭐야? 양심. 즉 양심으로 법을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함정. 법과 양심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뭐야? 이거 함정이야. 왜 틀렸어? 감히 어떻게 법이?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판단하는 거야. 이게 양심이 정의의 기준이니까. 법보다 정의 이퀄 양심. 충분한 조건, 다른 말로 필요 충분 조건, 유일한 조건. 제일 좋은 표현은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야.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 이걸로 충분해. 오케이.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 뭐예요? 국가보다 개인. 이게 근대지. 딱 근대네. 딱 근대야. 칸트나 누구나. 개인의 양심, 개인의 선의지. 이게 기준인 거죠. 이걸로 이 사회체제를 판단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지. 그리고 의무론이지. 의무론적 자유주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롤스는 좀 다르죠. 이 사람은 근대인이고 이 사람들부터 현대지.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질서 정연한 사회체제가 된 거야. 대부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양심으로는 뭐야? 있긴 있지만 양심 또는 이성은 완벽하진 않아. 이걸로는 부족해요.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그 알파가 뭐야? 공유된 정의감. 다수가 느끼는 정의감. 같은 말이야. 번역의 문제입니다. 그냥 같은 말이야. 공유된 정의감, 다수의 정의감. 근데 우리는 이미 알죠. 이것도 나중에 분배적 정의할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의의 first, second 원칙이 두 개 있지? 이거는 뭐야? 기본권은 다 평등해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대원칙이지. 그 다음에 이 원칙은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게 있죠. 기회의 평등. 균등인데 평등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롤스에 뭐가 있어? 차등의 원칙. 근데 롤스 하면 차등의 원칙이 롤스의 유니크한 거거든. 시그니처거든. 근데 롤스는 분명히 나는 먼저 자유주의예요 라를 선포했어. 그지? 이게 이론칙인 이유는 자유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회의 평등이 형식적으로 평등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등해야지 공정한 거야. 그치? 그럼 뭐 해야 돼요? 기회만 똑같을 게 아니라 유사한 능력, 유사한 노력을 한 사람들은 성공의 기회까지 평등해야지만 진정한 기회 균등해요. 그렇기 위해서 뭐야? 우연성을 배제해보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거지. 그래서 이거예요. 이 차등의 원칙은 실제로는 이걸 도와주는 서포트야. 즉 기회 평등이 없으면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기회 평등은 오히려 뭐에 더 가까운 거야? 그렇지. 이론칙에 가까운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롤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기본권이 중요해. 기본권은 우리 모두에게 평등해. 오케이?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이 필요해. 근데 이 차등의 원칙은 뭐야? 기회 평등을 도와주는 원칙이야. 완전하게 해주는 원칙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지만 차등의 원칙도 기회 평등 어길 수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기본적 자유의식. 자, 어쨌든 순서를 정하면 얘가 제일 중요, 그 다음 중요, 얘는 꼬레비. 너는 나가 있어. 여기서 뭐야? 제외. 여기에 국한. 즉 이게 정의의 원칙이야. 여기에 뭐예요? 이것도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만 불복종할 수 있어. 사실은 롤스의 불복종의 원칙을 따지면요, 진짜 불복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싱어가 비판하는 거야. 야, 형 말대로 하면 진짜 할 게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신중해. 자, 심각한 위반. 그러면 다소 위반되는, 약간의 위반은. 이건 뭔다? 이거를 구분했어. 즉, 이거는 준법하는 게 낫다. 그게 이익이 된다. 심각한 위반에 해서 우리는 뭐야? 불복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이렇게. 맞지?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요? 롤스는 이 체제가 있는 나라에서만 뭐가 가능하다?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와 뭐를 구분했어? 시민 불복종과 혁명을 명확히 구분했죠.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체제를 뭐야?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부정의에 싸우는 거야. 부정의 법에. 근데 혁명이라는 건 뭐야? 이거는 부정의한 체제. 그러니까 북한 같은 체제지. 롤스의 기준에 보면 북한은 정의롭지 못한 체제야. 왜?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그렇죠?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뭐야? 이걸 바꿔야 되는 거야. 여기서 뭐다? 부정의한 체제에 저항하는 거. 이거는 혁명이죠. 이걸 두 개를 나눈 거야.
그래서 시민불복종 뭐야? 이런 것이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이때만 시민이 존재. 이때는 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때는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걸 신민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백성 정도 되겠죠? 이 나라는 이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야. 즉 시민불복종 어느 정도 뭐야? 정의로운 체제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뭐야? 추가된 거죠. 롤스에서. 교과서에는 약했어. 평가원이 문제를 내면서 가르쳐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싱어인데, 싱어는 이거죠. 이거,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싱어가 누굴 비판해? 롤스를 비판해 주는 거야. 롤스 비판. 근데 이건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죠? 올해는 안 나올 것 같고, 뭐, 내년쯤 다시 이게 나오겠지. 미리 알면, 공유된 정의관, 롤스를 비판한다는 건 공유된 정의관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비판한 거야. 이유는 첫 번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에 하는 공통의 정의관. 공통의 정의관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정의 원칙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맞지. 왜? 너무 간단하잖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 너무 추상적이잖아. 일단 이걸로 비판해. 모든 문제 풀 수 없어요. 그리고 설사 공유된 정의가 있어도 공유된 내용은 변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나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즉, 이 공유된 정의관이 너무 낡으면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조선시대에 공유된 것과 대한민국에 공유된 게 다르듯이. 그치? 이 두 가지 이유로 좀 더 뭐야? 적극적으로 시민불복종의 영역이 넓어진 거야. 공유된 정의관 안에서만. 아니, 그거 외에도 이거 자체도 뭐야? 싱어는 공유된 정의관도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쵸? 뭐 요거는 아직 평가는 다르지 않았는데 곧 나올 거라고 봐요. 자, 요 정도가 기본 내용이겠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문제풀이는 따로 할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평가원에서 물어봤던 어떤 선택지인데 여기서도 적용할 게 뭐야? 애매하면 그냥 비워놓는 게 나아요. 애매한데 억지로 답해서 무리해서 답을 틀지 말라는 거야. 시민불복의 합법적 방법에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롤스, 싱어, 소로는 안 되죠. 소로는 즉각. 왜? 기대할 필요 없거든. 처벌 감수 모두의 공통점. 공적 정의, 이건 정의지. 이 내용을 잘 봐야 돼. 이게 공익의 증진,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다른 거야. 공적 정의라고 보편적 표현할 때는 모두의 공통점. 요거는 공유된 정의가 아니지. 정의는 정의지만 요 얘기는 롤스가 하는 거잖아. 그 안에서만 가능해. 롤스만. 얘네들은 아니지. 시민불복종은 양심적이야. 양심 자체를 부정한 사람 없어요. 근데 비폭력적이야. 비폭력적인 말을 꼭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아니야. 시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 거야. 시민불복종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그렇지. 공익증진과 공적 인정이 좀 달라요. 공유된 정의관, 롤스, 공익증진은 누가 뭐니 해도 이건 공리주의야. 다른 결이에요. 그럼 공익증진을 목표에 롤스는 답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기출됐던 거야. 공리주의가 얘만 되는 거야. 알겠음? 왜냐하면 롤스나 소로 같은 정의의 기준은 반드시 공익이 증진되는 걸 보는 게 아니야. 공익이 감소하더라도 그게 옳은 거야. 좀 달라요, 내용이. 자,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평가원 문제를 보고 답을 하는 거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시민불복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한다. 그렇지. 롤스 심각하지 않을 때. 그치? 그때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싱어 불이익이 더 크다면 참으세요. 오케이. 소로 즉각 어기세요. 결과를 안 보거든. 그죠? 이 정도. 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자, 요거 법과 양심을, 이거 누구야? 이거 소로의 킬러죠. 소로는 안 돼. 왜? 법이 아니라
오직 양심이니까. 오직 이성처럼 오직 양심, 오직 선의지. 의무론의 흔적이죠. 그러면 롤스 싱어는 사실은 법과 양심에 따라 뭔가를 해. 이거 참 좋은 얘기거든 오늘날. 근데 이 사람들은 봐봐. 법이 아니라 공유된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싱어는 공리주의잖아. 그게 더 우위의 원칙이니까 이거 셋 다 안 된다고 봐야죠. 정의의 기준에 어긋나는 모든 한번 조심하자 그랬지? 롤스 아니었어. 일단 차등의 원칙은 아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 원칙, 이 원칙의 기회균등도 뭐야? 심각할 때만. 싱어 아니지. 왜? 부정의하지만 이익과 불이익 저걸 어겼을 때 불이익이 더 클 땐 하면 안 돼. 소로만 되는 거야. 왜? 무대뽀니까. 소로 무대뽀. 공동체 정의감의 최종 근거. 공동체의 정의가 이건 뭐야? 공유된 정의감을 말하니까 롤스. 시민물동 도덕적으로 정당하자면 여기까지 다 맞죠? 위법정의. 위법정의니까 처벌도 각오했겠지. 이익과 해악을 이걸 고려하는 사람. 반드시 이걸 고려하는 사람. 일단 싱어죠. 소로는 이걸 고려하면 안 돼. 죽더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롤스는 좀 애매하네요. 롤스는 비워놓기. 일부분은 동의하거든. 성공할 가능성, 전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소 부정의한 법이지만 충분히 사회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이라면 지키는 게 낫다. 그리고 세모표. 뭐 세모해도 되고 물음표 쳐도 되고 비워놔도 되고요. 이게 특징. 세모표는 빨간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해놓으면 시험 문제 풀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빨리 풀어요. 선생님 말대로 한번 해봐. 시민불복종은 민주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이 얘기를 꼭 하는 사람. 이거는 롤스, 소로 때는 그게 민주적 체제, 흑인 노예가 있는 그 민주적 체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근데 싱어는 이미 민주주의 세대란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 현재 세대들이 독재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같은 세대들은 독재가 뭔지 좀 알아. 선생님보다 더 선배 세대들은 완전 잘 알지. 그죠? 근데 그 선배보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는 독재도 아는데 배고픔이 뭔지도 알아.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거야. 그죠? 자, 어쨌든 민주체제 합법성을 인정한다. 싱어가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죠. 다만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비워놓는 게 요령이라니까요.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체제에 저항합니다. 자, 속으면 안 돼요. 자, 롤스의 경우는 뭐야? 부정의한 정치체제에 저항하는 건 뭐다? 혁명이다 그랬어요. 혁명. 아니, 그거 혁명. 시민불복종은 혁명이 끝난 그 다음에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싱어는 할 수 있죠. 싱어는 할 수 있어. 이건 롤스 말이 이 얘기했거든. 소로는 모든 부정에 다 하는 거야. 무대뽀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자, 요거까지 하면은 내용 정리 되겠네요. 자, 시민불복종 양심적 표현입니다. 소로 생각나지? 맞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충분하다고는 안 했지 부정하진 않았죠. 그지? 양심에 충실한 거보다도 정당한 불복종이 아닐 수 있어요. 소로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되지. 왜?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그죠? 시민불복종 민주적 사회에서만 또 나왔네. 여기에서만 성립합니다. 롤스. 그지? 시민불복종 민주헌법에 자 봐봐. 이거 되게 웃기잖아. 민주적인데 한 거에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치? 특히 롤스한테는 뭐야? 이 헌법,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전제니까 이 헌법은 뭐야? 공유된 정의가 있을 거라고.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만 시민불복종이 가능하고 시민불복종을 담은 설계도가 뭐야? 헌법일 거고 그 헌법은 지켜져야죠. 헌법을 지키는 게 곧 공유된 정의를 지키는 거니까. 굳이 뭐야? 앞에 민주라는 말을 안 붙여도 롤스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치? 정의 원칙도 시민불복.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각자의 정의 원칙이 있는데 야,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랬는데 정의 원칙. 이거 자살골 아니야? 자살골 자기 때리는 거지? 무슨 코미디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각자의 정의 원칙이 다르고 각자는 자기의 원칙은 기준인데 기준 좌우로 벌려 하면 양쪽에 벌리는데 기준 좌우로 벌려 근데 자기도 움직여. 그러면 이건 뭐야? 바보지 바보. 말도 안 되는 넌센스죠.
성공 가능성 고려 롤스. 근데 싱어 그런 거 그따위 고려 안 해요. 무대뽀. 멋있어 서로. 나는 못해 근데. 자 뭐라고 나왔어요? 요거를 불행할 결과도. 그래서 뭐야? 중지할 수 있어요? 예. 그죠? 공유된 정의관도 불복종의 대상. 자, 이거랑 이거 다르다. 공유된 정의관은 롤스 거잖아요. 그러니까 롤스는 안 되겠지. 롤스한테는 자살거리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누가? 싱어가. 이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유된 정의가 있을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뭐야? 공유된 정의관도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만 해도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화이팅!